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기 수유 주제로 유아 심리 발달 과정에서 수유 과정에 담긴 의미에 대해 그동안 심리 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기 수유에 대한 연구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미디어를 통해 많은 지식을 축적해 가고 있으며 또 예비 엄마들도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육아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유를 돕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 정보와 수유 도구의 발달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엄마 관계, 즉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또 예비 엄마들이 아기의 신체적 건강과 질병에 대한 많은 지식을 확보하며 아기의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수유 과정에서 발생되는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기의 신체적 질병에 대한 관심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단순히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일 뿐이며 아기의 수유 과정에서 심리적 질병이 시작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소홀하게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아기 수유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갓난아기는 막 울어대고 경험 없던 초년생 아빠는 그저 허둥대며 아기 젖병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보통의 가정에서 또 보통의 건강한 여성과 남성이라면 그리고 적절한 때에 아기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아기에 관련한 그 두려움은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아기 수유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유에 대한 방법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수유 과정은 두 사람의 심리적 실존으로서의 관계라는 사실이며 사랑의 강력한 유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경험은 심리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들은 어떤 형태로든 수유를 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유와 아기 알아가기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엄마의 호흡에 담겨 있는 수유는 질적으로 너무 다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호흡을 맞추어 상호 이해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면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면서 아기 수유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고 서로 호흡을 맞추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면 그때는 수유 기술이나 온갖 종류의 조치들은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알게 되며 그런 상황에서 아기는 적절한 양의 젖을 적절하게 알아서 먹게 될 것이고 아기는 엄마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엄마 또한 마찬가지로 아기에게서 배웠던 그 경험을 토대로 알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차츰차츰 벗어나게 되며 자연스럽게 수유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어려움과 문제는 아기와 엄마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신체적 및 심리적 유대 속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의 느낌을 모른 채 지식에 근거한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엄마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수유가 아기의 자발적 움직임이 무시된 채 엄마에 의해 기계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공급된다면 아기는 수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는 자신의 욕구를 따라 느낌과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에 의해 아기의 자발적인 느낌과 감각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아기와 엄마가 건강하다면 수유의 기술과 양과 시간은 자연스러움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유 과정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수유 과정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제공하고 행할지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은 아기 엄마들이 아기 수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엄마들이 적다는 점에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들을 방치하는 나쁜 엄마들도 많이 존재하겠지만 아기를 잘 키우고자 노력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있어서 이 주제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엄마들에게 있어서 아기 수유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은 매우 큽니다.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에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수유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유 방식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자발적인 움직임에 충실한 자유로운 존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수유. 그것은 아기가 원할 때 정확하게 감지하고 주는 것이며 아기가 더 이상 원치 않을 때는 또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아기에게도 적응하는 과정에서 엄마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엄마에게 편리한 시간, 즉 엄마가 원하는 정해진 시간마다 수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기도 엄마에게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유가 이루어진다면
아기도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엄마의 수유 방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시간이 아기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거나 엄마의 편리에 따라 수유 시간이 자주 변동되어 아기에게 굶주림의 고통을 주게 되면 아기는 수유를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경험하게 되며 왜곡되고 병리적인 방어 형태로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허기를 허용하는 수준에서 시간표를 정하여 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기가 규칙적인 습관을 갖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교육받은 엄마들이 아기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신진대사의 리듬을 간과하는 데 있습니다. 엄마들이 규칙적인 습관 길들이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수유 과정이 엄마로서 갖는 커다란 즐거움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으면 아기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과 아기 키우는 것이 너무 과한 부담감으로 인해 압도되는 중압감을 갖고 아기 수유 과정이 기계적이고 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불안이 높은 엄마들은 자신의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권위자의 지식에 매우 의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수유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의 신진대사 리듬에 맞춘 자연스러운 수유 과정은 뒤로 밀려나가게 되고 자신의 잠재성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그리고 부적절감으로 인해 어떤 권위자로부터 습득한 유아 관련 지식에 매우 의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기에게 기계적으로 수유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도리어 아기에게 해로운 것이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서 최초로 성공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관계라 함은 아기와 엄마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규칙적인 수유 방식으로 인해 아기의 자연스러운 신진대사 리듬이 깨뜨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호흡 맞추기를 통해 얻는 엄마의 즐거움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아기는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계적이고 규칙적인 방식이라면 이 또한 방해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움, 그것이 단순하고 모호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아기나 엄마가 자연스러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연스러움, 그것은 정신분석의 심리상담 접근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역동성 안에는 최초의 엄마와 아기에게서 발생되었던 관계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담자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안에는 내담자가 그동안 형성해왔던 병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또한 엄마가 자연스럽게 수유를 진행하듯 상담자 또한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탐색하여 해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정신분석은 다른 치료 이론들처럼 매뉴얼이 있거나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신분석 심리상담은 관계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의 변화를 통해 회복을 추구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컷에 져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에 필요한 정신분석의 원리를 제공하며 심리상담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 또는 010-8830-770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